목소리 깔아야 돼. 자, 여기에 레벨 3가 3개가 더 있는데, 일단 뭐 15 유형 끝나면 신경 쓸 거는 20, 21, 이쪽이네. 일단 여기에 레벨 3를 좀 볼게. 자,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아이고야. 일단 귤 먹어라. 절대값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거는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y는 이렇게 해놓고,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값 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해서 0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야. 0.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이면 쟤는 그대로 풀리니까 루트에 4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 0을 기준으로 하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0을 그리고 쭉 y는 0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야 되겠죠? 그런데 x가 0 이상일 때는 기본형인 플러스니까 일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주네. 그럼 여기서 색칠이 되시고 요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모양의 범위에 따라서 요런 모양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자, 세 점에서 만날 때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작점 지날 때, 접할 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시작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1이야. 시작점이 0,0이니까 즉 K라는 것은 직선에서 K라는 것은 Y절편을 의미하네. 요때의 K 값은 0이다. 그래서 오늘 레벨 3를 다 풀어줄 건데 푸는 요령만 조금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접할 때 일단 여기는 교점이 2개야. 2개. 그런데 얘보다 만약에 더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 교점이 하나밖에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3개가 안 돼. 그 다음에 접할 때 요때도 2개죠. 그러면 요때 접할 때 K값, 즉 두 번째 경우, 요 경우라는 것은 루트의 4x와 x 플러스 k라는 걸 연립한 다음에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는 0을 쓰면은 우리는 K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에 판별식 d는 0 쓰는 걸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에서 얘보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K값보다 작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K값은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오. 보기를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나밖에 없어. 학교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일단 답은 1번이야. 근데 이거는 구해는 줘야 돼. 연립하는 거. 요거식은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 레벨 3 2개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레벨 3는 끝까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는지 요령들을 좀 가르쳐 줄게. 다 필기하셨죠? 또 왜 패드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조금 더 다른 문제 한번 봅시다. 2081번. 자, 요번에는 딱 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일단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번에도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게. 그러면 3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요 x값 3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x는 3. 자, 위의 식도 3,0이 시작점이고 아래 식도 3,0이 시작점입니다. 근데 위의 식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사분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3,0이 시작점이면서 일사분면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자, 아래 식은 마풀이죠? 마풀이면은 이사분면 그래프야. 그러면 아래 식은 이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직선. 자, 그럼 이 노란색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원점은 Y축을 대충 그려볼까 그래도? 자, 이 원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요 직선, 요 노란색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디 대충 그려보면 하나, 둘, 요쪽에 와서 세 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KX의 기울기 K는 기준점, 시작점 지날 때 이렇게 되겠죠? 얘는 K 값이 0일 때야.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얘보다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접할 때도 또 나오죠? 그럼 접할 때는 오른쪽 거에 접할 때 하나, 둘. 그러면 얘 안 되고 얘는 내려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쪽 그래프, 즉 위쪽 그래프니까 얘가 루트 x-3하고 직선 kx 이거 해가지고 판별식 d는 0. 그래서 k 값이 최종적으로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저번에 접하는 것도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 놓도록 할게. 얘는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 자, 요번에도 전에 2차 함수에서 이 비슷한 모양의 어떤 그래프를 비슷한 개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2차 함수가 있겠대.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L이란 직선. 그러면 만약에 2차 함수 위를 돌아다니는 P점에서 ABP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넓이의 최소값이 되는 것은 얘의 기울기하고 평행한 직선을 쭉 이렇게 가다가 처음 만나는, 즉 접하는,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이 접점에서 얘가 P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일 수밖에 없다. 즉 여기서부터 높이가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 쟤는 반대 개념입니다. 넓이에 뭘 구하라고 했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B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AB는 그럼 무리함수 위에서, 즉 2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점에서,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것을 이렇게 그었을 때 비슷한 접점이 나오긴 하죠. 평행한 걸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이 점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점을 볼게. 여기가 2,0이야. 요 점은 10,4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신발끈 공식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평행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를 L직선이라고 이렇게 하나 놔볼게. 자,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기울기를. 자, 그러면 X의 증가량 8, Y의 증가량 4.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Y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 2,0을 지난다. 그러면 X-2. 그러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L직선이 만들어졌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지 요것만 줄게. L직선은 아니야? 맞다. 잠깐. 미안해.
기울기는 2분의 1인데 지금 요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렸어.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y절편은 모르니까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넣을게. 내가 다음에 다이소나 어디 가면 화이트를 꼭 사올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L 직선하고 얘하고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연립할게. 요 식과 루트의 2x 마이너스 4. 자,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는 끝까지 가볼게. 그러면 양변을 제곱. 그러면 4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x 플러스 n제곱 은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4를 곱하겠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4에 n-2 x 그 다음에 4n 제곱인가? 아니야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틀린 거 있나 봐야 되겠다. 없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접하니까 4분의 d 판별식 d b'의 제곱 하면 4n-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4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6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전개했을 때 잘 봐. 4n 제곱이랑 얘랑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이 4가 나오고 16 마이너스 16 요것도 사라지죠?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해서 마이너스 4n인데 그럼 마이너스 16n이 0이다. 그래서 n 값이 결국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전개하면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n 값 0을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가 식에다가. 그러면 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은 0. 그래서 저 점 자체가 P점이 4,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그러면 4, 2, 8, 4, 2 4,2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신발끈 공식을 써도 되는데 잘 봐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n값이 0이 나오는 거. n값이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라는 것은 L 직선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P점을 찾아내는 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 자,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L 직선이 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겠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얘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저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기에 P점이 있어서 이 넓이는 뭐하고 똑같냐면 요 넓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떠올리면 요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4가 되죠? 그러면 4, 2, 8. 8에서 절반 넓이가 되니까 결국 최종적인 넓이는 4다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자, 요거 잘 기억해놔. 요 문제에서 좀 저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점의 좌표 찾는 것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어. 딴 반에는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조금 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면 항상 원점을 지나 n값이 0이 아닐 수도 있지 않니? 그지? n값이 0이 아니라 만약에 4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일단 그래도 그러면 요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얘가 만약에 4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 직선에서 이렇게 어차피 평행사변은 똑같아. 요 직선에서 내려왔을 때 얘가 0이 아니라 어떤 x절편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x절편은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0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나오니까 아 그럼 밑변은 10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n값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n값만 y절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레벨 3는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굉장히 쉬운 것들 몇 유형들 하고 나서 뒤쪽 편에 또 설명할 게 좀 되게 많아요. 자, 무리함수 16번 유형 가볼게. 자, 합성함수. 유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무리에서 또 나왔어.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될까? F7? 7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아, F 루트 7? 10 나오죠? 그럼 G에 10? 10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오! 10시 반 전에 왔다. 왜 유경이 아니 뭐죠? DM 보냈는데 왜 답 안 해줘? 했어? 아까 안 했어. 아까 전에. 이제 유경이가 너 토요일 날 깨우는 담당이다. 톡을 항상 할 거야. 내가 그 절대 권력을 줄게. 패도 돼. 토요일 날 늦게 오면. 자, 그러면 넘기려고 했는데 뭐야 저 레벨 3가 있네? 와우. 와우. 넘기려고 했는데 엄청 어려운 게 나왔는데? 커튼 내려. 약간 비틀어서 내려야 돼? 그래야지 떨어져. 비틀어서 내려야 된다는 걸려서. 네? 걸려서. 그렇지. 인형이 안 내려도 돼? 귀찮아서 안 내리는 거지? 자, 요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도 식을 가볼게. 아까 하고 절대값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fx. 요거 밑에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x 식을 좀 간단하게 조금 약간 왼쪽으로 할게. 그럼 얘도 x 값이 0보다 작을 때, x 값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그래서 루트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풀리면은 루트에 2x,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떻게 시작점은 0, 마이너스 2. 둘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제 절대값 푸는 거 조금 익숙해졌을 거야. 이거 닦아야 된대. 몇 시에 일어났니, 준영아? 저요? 준영이 너밖에 없잖아. 9시 40분. 그래? 잘했다. 이따가 남을 때 음료수 사줄게. 인형이 먹을 거 안 사줬다. 이따 카드 줄게. 얘네들 토요일날 다 사줬어. 간식. 카드 줄게. 맛있는 거 먹어. 음료수랑 뭐 간식 될 만한 거. 자,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0, 마이너스 2니까 Y축만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 Y축만 생각하자. 여기가 어딘가에 0, 마이너스 2. 자, 0보다 작을 때는 마풀. 그래서 이사분면 그래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한다. 조금 높게 그려봐봐. 조금 높게.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풀. 그럼 또 일사분면 그래프. 여기도 대칭이 되네. 대충 이렇게 그릴게. 자, 얘가 fx 그래프야. 우리는 합성함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갈 거야. f의 fx는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풀이가 fx를 당연히 또 t라고 하겠죠? 그러면 ft는 0 이렇게 되는 걸 찾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요거는 자, y는 ft 하고 y는 0. y는 0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존재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얘가 y는 0을 그었다. 그때 그 교점의 좌표는 뭐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연립할 필요 없이 얘 뭐 집어넣으면 0되니? 2 집어넣으면 0되네, 그지? 그럼 하나만 알아도 얘가 2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물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0 되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t인 fx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y는 fx 노란색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를 그었더니 교점이 x값 0이 하나 나왔죠? 그럼 여기서 x값이 0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y는 0, y는 2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y는 2를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또 2개가 더 나왔네? 그럼 교점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교점의 개수는 3개. 근데 지금 묻는 거는 y는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지울 필요 없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 나왔네, 그지? 그럼 우리는 y는 3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제 여기 최종적인 거네. 그러면 y는 3이라는 것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높게 해서 쭉 가서 여기다가 y는 3을 긋겠죠. 그러면 그 x좌표가 2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최대값 얘를 구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얘. 그러면 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높이가 3이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것은 루트 2x 마이너스 2 했을 때 얘가 3 나오는 x값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넘기면 5가 되겠죠? 제곱하면 2x는 25. 그래서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25가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절대값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좀 완전 색다른 문제라서 내가 한 번 더 풀이를 해준 겁니다. 한 번 더. 근데 요 작업은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어려운 게 있었네. 유형 17, 유형 18, 유형 17, 유형 18 어려운 거 없고 유형 19 어려운 거 없고 쭉 넘어가겠다. 자, 유형 17 개념만 딱 잡고 넘어갈게. 너무 잘 정리되어 있다. 유형 17 무리함수의 역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 2차 함수식이 주어지든 무리함수식이 주어지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야. 그냥 x, y를 바꿔. 그러면 저 식에서 x, y를 바꾸면은 x는 루트에 ay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넘겨 x-c는 루트에 ay 플러스 b 양변을 제곱해 x-c의 제곱은 ay 플러스 b 그러면 b 넘기고 a로 나눠주면 y는 a분의 1 x-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빠르게 진행한 거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역함수를 구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만 저번에 기억하랬죠?
자, 이 무리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를 구했더니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럴 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무리함수의 x의 개수,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 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리함수의 시작점. 그러면 요렇게 와서 여기는 2차 함수의 꼭지점. 요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것만 다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술형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이거의 역함수식을 만약에 딱 했을 때 얘만 적으면 감점 당합니다. 감점. 왜냐면 우리가 f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f. 그러면 f에서의 치역이 y 값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x 값이 a 이상일 때 y 값이 b 이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f의 역함수는 얘가 f의 역함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버리니까 x가 b 이상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무리함수의 치역을 일단 구해. 그런 다음에 2차 함수의 정의역으로 가야 되니까 y를 x로 바꿔서 요 범위를 요 뒤에다가 적어주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합니다. 자, 요거 필기 하나 해놓으시고, 그래서 무리함수의 y에 관한 범위를 2차 함수의 x에 관한 범위로 바꿔가지고 문자를 y를 x로 바꾸기만 해서 옆에 꼭 붙여줘야 돼. 그래서 저거 없으면 서술형 감점 당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할 게 없나? 요거 하나 한번 가볼게. (2091번) 갈게. 자, 원래대로라면은 x, y를 바꾸고 다시 y는 꼴로 고쳐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치?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역함수를 구해서 평행 이동시키면 요놈이 되겠대. 그러면 이 역함수 gx의 2차항의 개수나 요거의 2차항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1이지. 그럼 -1을 역수를 취해도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게 바로 딱 튀어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역함수식을 안 만들 거야. 자, 그런데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f에서 시작점을 구했더니 얘가 2,3이 되겠지?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gx, g, 즉 f의 역함수, 얘는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뭐가 된다고 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꼭지점은 3,2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y는 ax 제곱 있는 요 부분에, 자, 그러면 g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거의 꼭지점 0,0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평행 이동시키면. 그래서 p 값은 -3이고 q 값은 -2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역함수식을 굳이 만들지 말고 평행 이동하지 말고 다 시작점, 꼭지점, 거기서 뭔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18번 유형 갈게. 18번 유형. 어려우면 조금 더 풀어달라고 얘기하시고, 자, 또 한 번.
자, 역함수 나왔을 때 또는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함수들 마찬가지 전부 다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 f와 f의 역함수 교점은 f와 y는 xy 교점과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요 내용 때문에 f, x는 x 일단 요걸 연립할 것이고 그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 어떤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겠대. 그런데 y는 x가 이렇게 있겠대. 얘가 y는 fx.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할 게 많은데 요거의 x좌표가 알파, 요거의 x좌표가 베타 이런 식으로 딱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 거리, 이 거리 구하시오 했을 때 요렇게 90도 만들면은 여기가 45도가 나오죠?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거리라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에서 루트 2를 씌워주자라고 필기한 적은 있지만 한 번 더 필기를 해 놓을게. 여기저기 적혀 있으면 뭐 도움이 더 되겠지. 됐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같게 중요 문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자, 1사분면 그래프 여기 그림하고 똑같죠?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판단할게.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루트 2라고 나왔네? 그러면 요 거리는 당연히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차이는 2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다른 문제는 미지수가 없어서 괜찮은데 얘는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떤 함수와 f의 역함수와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거 fx는 x. 자, 그래서 루트에 복잡합니다. 2x-3 플러스 k는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요 상태에서 완전 제곱을 하면 안 됩니다. 제곱을. 자, 항상 루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긴 다음에 제곱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루트의 2x-3이라는 것을 x-k로 놓고 여기서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면 2x-3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길게. 0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식. 요 정도만 적어도 상관없겠죠? 중간 과정은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럼 여기서 바로 할 거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4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두 근의 차 2다 이렇게 해버리면 k 값이 굉장히 편하게 나옵니다. 두 근의 차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 얘기해줘. 또 적어줄게. 없습니까? 있네요. 계속 얘기해.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고3 때까지. 나 고3 때도 적은 적 있어. 아마 손부리에는 적혀 있을 거야.
고3이라고 뭐 다 기억하나? 그때 대해서 까먹으면 또 해야지 뭐. 그지, 준영아? 하면 되지 뭐. 적는 게 뭐 어렵나? 되었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 테니까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한 번 더 연습할게. 99. 또 종료가 있네. 자, 몇 가지로 할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fx가 무리함수야. 그러면 그 f의 역함수는 뭐라고 했니? 2차 함수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2차 함수의 절반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림이? 그죠? 그럼 요 점은 뭐라고 했니? 꼭지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f의 역함수 f 이렇게 할게. 여기서의 꼭지점 얘가 2,4 2,6 그러면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시작점 6,2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무리함수 저 형태를 두시고 뭐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점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y는 마이너스 그대로 두시고 x의 개수로 묶었을 때 시작점이 6이 나오려면 여기가 x-6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해버리면 시작점이 6,2가 나오는 것을 역으로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와 비교했을 때 c 값은 2다라고 일단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a만 구하면 전개했을 때 b 값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느냐? f의 역함수에서 지나는 점이 4,0이야. 0,4래? 헐. 0,4. 그러면 여기서 지나는 점은 당연히 4,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요 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0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루트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준영아, a 값 뭐 들어가면 0 되니? A 곱이야? 응. 오케이.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다 까지도 구했네, 그지? 그럼 우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b가 12,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그래서 b, a, c 세 개 다 구했었죠. 자,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좀 요것도 몇 번 봤어?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잠 안 돼. 재민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쉬었다 해? 그래. 쉬었다 합시다. 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뭐 해야 되죠? 여기 끝났죠? 유형 19 갈게. 자, 유형 19 했던 거. 자, 요거도 그냥 몇 가지만 하고 그냥 패스를 합시다.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요런 정도 갈게. 이거 솔직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집어넣고 역함수 뭐 만들고 하는 것들? 근데 요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시험에 낸다면 나는 이 정도 낼 것 같아. 일단 저 함수 두 개를 봤을 때 저렇게 함수가 끊겨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거는 이어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둘 다 3이 나오니까 연결이 되겠네 라고 됐네, 그치? 자, 그래서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잘못 걸. 일단 논리를 가르쳐 줄게.
f 역함수 a 나온 값을 또 f 역함수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자, 그래서 f의 역함수 공, f의 역함수 공, f의 역함수 이렇게 돼 있고 a가 있을 때 16을 요런 정도 내가 적어볼게. 요 정도 좀 띄워서. 자,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f를 합성해.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진다? 없어지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또 왼쪽에 f를 합성해. 그러면 얘도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진다? 세 번째 또 합성해. 그러면 얘도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진다? 그래서 a만 이렇게 딱 남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f의 16은 뭐니? 16은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네? 16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0. 그렇지. 0을 또 집어넣으래. 그럼 0은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었더니 4. 마지막 4는 위쪽에 집어넣어야 되네. 4 쪽에 집어넣었더니 2.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한 문제 더 할게. 빠르게. 이런 정도.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괄호 안에 있는 얘와 우변에 있는 얘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EX, GX. 그러면 요 앞쪽에 있는 F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씌우면 F.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것은 여기다가 X 값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구하는 G3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F의 6을 의미하네 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다르게 풀이한 거. 자, 그러면 이제 F6만 구하면 되네. 6, 3, 18, 마이너스 2 했더니 6. 그래서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정도 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됐죠? 이제부터 너희 다음 반도 무리함수가 끝났는데 유형 20, 21, 22 와, 질문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또 발견해서 또 가르쳐 줄 것도 있고 20, 21, 22, 23 이거 네 개 유형하는데 이틀 걸렸나? 애들이 좀 많이 풀어달라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풀으니까 한 이틀 걸리는 것 같아. 자, 여기에 20번 유형은 뭐냐면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같이 나올 건데 그 부호를 가지고 뭐 결정하는 20번 유형이라서 얘를 가볼게. 제일 마지막 레벨 3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았어요. 얘만 하면 그 앞에 것들은 다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다르면 내가 몇 개 다른 유형들을 해줄 건데 여기는 다 같은 유형들이라서 가장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는 우리는 유리함수는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대칭점의 x좌표, x계수의 비율, 대칭점의 y좌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x절편, 상수항의 비, y절편.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그 값, 비례상수. 요 5개만 딱 기억하면 돼. 무리함수는 몇 사분면 그래프냐? 그 다음에 시작점이 뭐냐? y절편이 뭐냐? 요거 3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5개, 3개. 요거 딱 기억해.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 첫 번째, 요 대칭점 한 번 더 복습으로 갈게. 자, 대칭점을 봤더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x 개수의 비율 a분의 c. 얘가 대칭점이네. 그런데 대칭점은 2사분면 위에 존재하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 그런데 미지수가 무려 3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편한 걸로 갈게. 여기에 있는 y절편. y절편은 상수항의 b라고 했죠? 그래서 상수항의 b니까 b분의 d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아, 그랬더니 y절편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런 정도로 세 가지를 판단하면 네 개의 문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이걸 해놓고 A, B, C, D 이것들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 3가 된 거야. 일단 A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요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2번으로 할게.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플러스면 A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C도 플러스여야 되겠네. 쉬운 거부터 갈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플러스면은 B가 플러스여야지 음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래. 아, 그럼 B가 플러스면은 D가 마이너스여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결정이 나겠죠? 자, 하나만 해놓으면 2번은 그냥 자동으로 되죠? A, B, C 부호는 같고 D는 부호가 반대네. 그래서 풀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래프가 제4사분면을 지날 때 A, B, C, D 부호.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답이겠죠? 마가 있나? 2번 풀이 있나? 5번 아이씨 둘 다 있네. 자, 그러면 가볼게. y는 d 루트 cx 플러스 b 플러스 a.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c분의 b, a죠?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럼 시작점이 2, 4분면 위에 존재하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몇 사분면 그래프니? 4, 4분면 그래프죠? 아, 그러면 y절편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4분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끝까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y절편이 음수여도 4, 4분면을 지나고 y절편이 양수여도 쭉 가다가 어느 순간 4, 4분면을 지나고 y절편을 판단하지 않아도 1번은 무조건 되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나올 것이고 2번이 왜 안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의 경우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자, 그랬을 때 얘가 BC 그래도 마이너스네. A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시작점이 3, 4분면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몇 사분면 그래프니? 마풀은 2, 4분면 그래프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절대로 4, 4분면을 지날 수 없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풀마.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두 가지나 판단해야 되는 이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0번 유형. 자, 이제 약간 쉬어가는 코너가 아니지. 지금부터 어렵다 했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나 있으면 얘기하시고. 다 됐나? 자, 20번 유형에는 몇 번을 풀어줄까? 고난도가 있네? 두 개나 있네? 헐! 두 개? 면 되려나? 여기는 지금 다 활용이라서, 근데 내 눈에 띄는 기출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나. 그런데 2117번 일단 먼저 갈게. 자, 2117번을 보니까 무리함수 2개도 그려야 되고 직선 2개도 그려야 되고 그걸로 둘러싸인 경계 부분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무리함수 2개, 직선 2개. 그래서 총 4개를 그려야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렵겠죠? 자, 여기 2117번인데 2131번. 그래서 여기다가 2131번이라고 딱 적어 놓자. 2131번도 똑같습니다. 무리함수 2개, 직선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무리함수 2개. 원래대로라면 교점들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함수랑 직선 연립하고 무리함수랑 직선 연립하고 무리함수랑 직선 연립하고 무리함수랑 직선 연립하고 총 4번을 원래는 연립을 해야 돼.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4번을 연립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자, 무리함수 2개, 직선 2개가 나오면은 꼭 기억할 거 마름모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름모. 그러면 연립하는 4번의 연립하는 그 거의 한 10분여 걸리는 그 과정이 다 필요가 없어. 자, 기억을 할게. 자, 일단 그림상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우리는 무리함수, 직선은 알겠다 이거야.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 되는 거 또 위에 있네. 플러스 4. 근데 무리함수는 우리는 시작점이 항상 중요했다. 그래서 시작점을 약간 밑에다가 시험 볼 때 적는 거야. 얘 시작점을 봤더니 2,-1이고 여기에 시작점을 봤더니 -2,1이고 시작점 2개가 나왔다. 근데 항상 해보면 그 시작점들은 무조건 주어져 있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둘러싸여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그럼 이 시작점은 요 직선 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아, 그러면 두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전부 다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게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그릴 거는 무조건 -2분의 1x 얘부터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 일단 X축, Y축, 뭐 다른 거 필기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림만 딱 그리면 끝나. 그림만 딱 그리면. 그래서 크게 그려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x 이렇게 먼저 그릴게. Y는 -2분의 1x. 자, 그러면 잘 봤을 때 이 두 무리함수가 둘 다 풀풀 1사분면 그래프고 그 다음에 x계수가 1이죠. x계수가 1이죠. 그러면 x축으로 멀어지는 이 폭 자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은 그림을 두 번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나는 얘를 그려볼게. -2,1. 그러면 하나, 둘 대략적으로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 여기가 -2,1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점 요거 2,-1 원점 대칭이 되죠. 이렇게 두 칸 가서 여기 2,-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또 직선 그릴게. +4 하나 둘 셋 넷 대충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갈게. 얘가 Y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마름모를 기억하신다면 요 점에서 쭉 올라가서 점을 하나 딱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쭉 옆으로 오면서 요 점 하나 찍으시고. 자, 그러면 일단 점의 좌표를 찾아놓고 갈게. 여기에 x값이 2지. 2 올라갔네.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 2 콤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3이 되죠? 그러면 2 콤마 3. 그 다음에 여기는 y좌표가 1이야. 그러면 얘가 1 되는 값이 뭐니 했더니 6,1이네. 6,1. 요거 2131번도 똑같이 풀이하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황색은, 자, 주황색 봐봐. 2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보라색 6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렇게 돼서 요 점을 지나게, 보라색은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나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격자점, 정수점, 경계에 포함되고 정수점인 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1231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잠깐만. 1231번은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곡선이야, 곡선. 근데 이 폭이 어떻다 했니? 똑같다 했지.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색칠된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딱 채우면은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1231번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1231번씩 똑같나 다르나? 아, 다르네. 걔는 이거네, 이거. 이렇게 내려가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 그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격자점이니까 가볼게. 자, 경계선에 포함되고 정수점인 거.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여기 6까지 어떻게 와야 돼? 기준을 잡았을 때. 그래서 개수를 아래쪽에다가 적을게. 자,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있네, 그지? 한 개, 이렇게 됐다. 끝났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높이는 2분의 1이니까 안 돼. 여기가 1, 마이너스 2,1, 여기에 한 개. 됐죠? 그러면 주황색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했더니 2가 나와버렸네? 아, 그러면 여기도 되네. 2. 이렇게 되면서 2개. 그 다음에 0일 때 여기 하나 있죠? 당연히 0일 때 1 여기도 있을 거고 2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보면 돼. 주황색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루트 2. 2.4 얼마. 그럼 3은 안 되네. 그래서 여기는 3개. 그 다음에 요 지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정수점이 아니어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까지 되네. 근데 솔직히 봐봐. 여기가 2라는 높이야. 근데 여기가 3이라는 높이야. 그럼 여기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3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2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 3일 때를 볼게. 보라색에 3 집어넣으면 0 나와버리죠. 보라색에 3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가 3,0을 보라색이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3,0을 보라색이 지난다. 오케이. 요 한 문제가 진짜 격자점보다는 넓이로 더 많이 나올 건데, 아, 격자점이 더 귀찮다. 하나, 2개, 3개. 당연히 얘는 안 되죠. 3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일 때 여기 하나, 5일 때 여기 하나, 일단 4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요거 되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2개.
그럼 5일 땐 당연히 하나, 6일 때도 당연히 하나밖에 안 되죠? 한 개, 한 개. 개수 더하는 건 나중에 하자. 그건 필요 없다. 진짜 요것만 외워줘, 요것만. 무리함수 2개, 직선 2개, 무조건 마름모. 시작점 2개가 한 직선 위에 무조건 존재. 시작점 2개가 한 직선 위에서 무조건 존재.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시작점 찍고 여기서 올라가서 직선과 만나는 거, 쭉 와서 직선과 만나는 거. 이래서 그림을 일단 제대로 좀 그리고 출발해주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자체도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1번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시죠? 와, 인형이 내 눈을 피했다. 이해는 되냐고 내가 물어서 딱 쳐다봤는데 왜 자꾸 내 눈을 피해? 아, 쳐다보기도 싫다? 그건 아니겠지? 이해됐어? 아,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자, 제발 시험 때 이게 기억이 나서 마름모가 기억이 나서 좀 빨리 그려서 대부분은 근데 나는 격자점보다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넓이 구하는 그런 쪽으로 아까 채원은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꼭 항상 어려운 것만 하지 말고 요런 정도도 가보자 얘들아. 이런 모양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자, 일단 나와 있는 거 직사각형이래.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서 미지수로 놓고 뭐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게 없어? C값이 나와 있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C값이 A,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네. 요놈 때문에 B 값의 X좌표가 A.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루트 8A. 그러면 다시 일로 쭉 와서 요 A점의 Y좌표가 루트 8A.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루트 8A가 되니? 봤더니 4A를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4A, 0. 자, 이렇게 회전하면서 점의 좌표를 쭈루루루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뭐니? 봤더니 3A 곱하기 이 세로의 길이가 뭐니? 루트 8A. 이거 했을 때 24 나오는 A 값을 구하시오. A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푸는 방법만 가르쳐 줄게. 너 이번에 제일 많이 힌트 주고 있다 지금.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많이 보였던 문제를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 2119번. 자, 일단 네모칸은 다 나와 있어. 아까와 비슷한 모양일 것 같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 근데 봤더니 눈에 띄는 거는 요거죠. 몇 사분면 그래프니? 1사분면 그래프네. 시작점은 뭐니? 마이너스 3,2네. 그러면 시작점이 위치할 수 있는 X값만 정확하게 알 수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이 그림 위에다 갈게. 여기에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면서 1사분면 그래프를 시작점이 저 점선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됐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시험 문제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날 때 A값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더 많이 나와. 그러면 경계선은 어떻게 되겠니? 항상 기준은 여기서 이 B점을 지날 때 첫 번째 얘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돼서 D점을 지날 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서 요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등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B점인 6,1을 집어넣어서 A값 구하고 D점인 1,7을 집어넣어서 A값 구하면은
딱 그때의 높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봤던 문제라서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2120번이, 저번에 우리 그 자이소리, 이거 뭐 자이소리 고난도에도 있을 건데, 그 2차 함수 할 때 나왔던 표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2차 함수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고, 무리 함수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고, 다른 함수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거도 몇 번 접해야지만, 이거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맥락을 짚어 줄 테니까 잘 봐요. 딱 보자마자 하기 싫잖아. 왜? 식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뭘 어떻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가 조건을 봤을 때 저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일단 애들이 패스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거의 중킬러나 킬러 문항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나는 뭔지 알겠니? 나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도나? 항등함수. 항등함수면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서 베타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y는 x 위에죠.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몇 가지를 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은 식은 많습니다. 식은 풀이할 게 많아서 일단 요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일단 y는 x는 그리고 봐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어떤 게 더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도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어떤 걸 하더라도 무조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가 베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모든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할게.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하고 갈게. 대충 간격이 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쉬운 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해석을 했다. 자, 그러면 가로 다시 돌아갈 건데 생각을 한번 해봐. 표현만 어렵다 뿐이야. x-2, x-3, 은 0. 이 표현이랑 저 표현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표현이 어렵더라도 얘는 fx는 알파 또는 베타 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 요게 이해되면 적어도 이해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직까지 fx로 올라가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얘를 봤을 때 y는 fx와 y는 알파와 y는 베타에 이거의 근이 이 세 개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뿐이 엄청 중요한 말이야. 뭐뭐만, 뭐뭐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아직 그리지도 않을 건데 y는 알파를 쭉 그려놓고 y는 베타를 쭉 그려놓고 이제 fx만 가지고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을 뭔가 만들어주면 돼. 그지? 자, 그런데 식이 너무 미지수 AB? A를 기준으로 하겠대. 그럴 때는 그냥 막 요 안에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작게 해도 되잖아. A라는 걸 기준으로 하겠대. 얘는 꼭지점이 A, B고 위로 볼록이네. 그치? 위로 볼록이면서 A, B. 근데 A보다 2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면서 여기가
A, B 이렇게 만들어지네, 꼭지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리함수, 아래쪽에 있는 무리함수도 시작점이 A, B야. 근데 사분면 몇 사분면이니 했더니 풀마. 4사분면 그래프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4사분면 그래프 가는 거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요런 모양을 여기다가 쫙 가지고 왔을 때 이 알파라는 거가 근이고 베타라는 거가 근이고, 그러면 한 군데 감마라는 근이 나와서 교점이 3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 교점이 3개만. 맞죠? 1분 줄 테니까 연하게 한번 그려볼래? 여기다가 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노란색 직선과 교점이 3개 나오게끔 쫙 한번 싹 옮겨. 지울 수도 있으니까 연하게 연필로 한번 해봐. 이거 필요해. 얘와 노란색 이거와 교점이 3개 나오는 그림. 근데 알파 베타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감마는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준킬러 문항도 아예 풀 수 없다. 지금 연습해야 돼. 조금씩 연습하면 나중에 진짜 한 20문제 정도 이 비슷한 거 풀면 이제는 이게 그냥 B 스텝 난이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킬러 문항도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무조건 어려운 걸 하면 안 돼. 조금씩 단계를 높여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했네. 볼펜으로 그려도 되겠다. 연필 지우고 딱 그 그림을 볼펜으로 딱 그려놓으면 됐네. 됐니? 생각을 해봐요. 저 그림을 저렇게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나오면서 알파벳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할 거는 여기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알파와 베타에 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감마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이런 식으로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거 잘 그려놓으시고. 감마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거 R이잖아, 그치? 여기를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약간 흘려 적는 필기체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돼. 델타는 알고 있니?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는 많이 나오니까. 델타까지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자, 한 가지 신기한 거. 잘 봐요.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는 원래 저 식에서 뭐라고 했니? A, B였지?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버리니? 베타, 베타가 돼버렸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베타, 베타가 돼서 A도 B도 전부 다 베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식에서 여기를 편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 베타로 이렇게 다 바꿔버려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구하는 게 뭐니? 여기서 알파 플러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일단 한번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이 일단 15 나와 있고, 구하는 거는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알면은 F에다가 베타만 나와 있네. 그러면 X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그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베타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식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할 거는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봐. 요거와 y는 x와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는 x, 이렇게 해버릴게.
요거의 두근이 요거, 요거. 그럼 요거 그림 밑에다가 여기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 근데 선생님 저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잘 봐요. 다 우변으로 넘길 거야. 아니지, 알파가 아니지. 요거 넘어갔다? 됐지? 얘 넘기면 전개할 필요가 없겠지? 이해됐니? 없어지겠지? 얘 없어지면서 여기 1이 딱 남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두근이네? 근데 원래 두근이 뭐라 했니?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알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 저식에서 알파를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만약에 a의 제곱 플러스 a가 있으면 a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의 제곱 플러스 뭐가 있네? 뭐로 묶어내면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 정도가 중킬러에서 킬러 그 사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사이 문제. 자, 그 다음. 잠깐 기다려. 얘들아, 여기 좀 앉아서 기다리자. 지금 문제 설명 거의 끝나가거든? 좀 앉아있어. 내려가서 내가 조교한테 충분히 쉬는 시간 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거의 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저 식에서 감마가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면 베타가 그냥 싹 구해지고 알파도 나오고 다 구해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하나 활용하지 않은 게 이거의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얘를 했어. 그러면 이거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그치? 저 아래쪽 식에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온다? 알파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저 아래쪽 식 x 대신에 감마를 집어넣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올 것이다? 알파가 나온다를 위로 적을게. 왜? 알파는 뭐라고 했니?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문자가 줄어들잖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베타 없어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됐네. 됐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고 1을 제곱하면 1. 그래서 요 식에서 감마라는 것이 베타 플러스 1. 결국 셋 다 1 차이 나는 세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15. 그러면 베타 값이 5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그러면 결국 알파는 4. 그러면 답이 다 끝난 거야. 자, 단계는 조합해서 조금씩은 이해됐을 건데 전체적으로 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해야 고2를 올라갈 수 있다. 언제까지 쉬운 개념만 하고 쉬운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것도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려가서 유리식과 유리함수